네, 안녕하십니까. 가온 밸류 에듀의 유호성입니다. 옆에는 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이신 허동진 회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저희가 영상을 찍는 것처럼 돼버렸죠? 네. 매주 사실은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맞아요. 나름 심의를 또 자체심의 자체 심의가 있죠. 네. 회초리에 자체 심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원본은 들고 있지만 업로드는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뭐 또 책으로 출판을 할 예정이어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어떤 종목인지 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10일이 광군제였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빼빼로데이다, 가루떡데이다, 뭐 젓가락데이다, 솔로데이다. 근데 뭐 솔로데이가 광군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매출을 보게 되면 28조를 하루 만에 벌어들였어요. 네, 어디 회사가 알리바바가 28조를 하루에 벌어들였거든요. 24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11월쯤 되면은 뭐 한창 흥행이 뭐 줄어들고는 있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네, 한창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매장을 직접 가시는 분들보다는 뭐 모바일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인터파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가 인터파크 어떤 기업이다라고 얘기 안 하셔도 대부분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뭐 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 그 다음에 엔터, 쇼핑, 이 티켓을 좀 구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의 경우, 올해 연말이나 내년의 경우는 조금 흥행 여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8년 평창 올림픽 티켓 판매 대행사로서 이제 입장권 판매와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렸고요. 바로 실적적인 측면으로 펀더멘털로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매출액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출액은 2015년도에 소폭 하락했었고요. 2014년 대비해서 1.3% 소폭 하락했다가 2016년도에 매출액은 16% 다시 증가합니다. 그 올해 컨센서스에는 한 4.4%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2016년도에 많이 하락을 합니다. 단기 순이익이요. 영업이익도 많이 하락을 하고요. 영업이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영업이익도 2016년도에 93억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 전년도에 234억이었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도 하락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배당을 위해서 쓰이거나 혹은 기업의 재투자를 위해서 쓰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안 났다는 얘기는 배당을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하락하게 좀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작년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킹 사례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벌금을 맞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재무제표상으로 있는지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해당 부분은 이제 판매 관리,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반영이 되었고요. 금액은 한 45억대 정도 됩니다. 40억 대? 네, 44.8억 정도? 네. 44.8억. 그러면 이거는 낸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는 빠져 있는 거죠. 이미 차감돼서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회성 비용이 빠졌으니까 올해부터는 사실은 조금 괜찮아진 게 아닌가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가는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2015년도 당기순이익을 말씀드리면 165억이었고요.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25억입니다.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40억 중에 아까 그 과징금이 한 45억, 뭐 약 40억이라 잡아도 100억대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100억대 이상의 차이가 다시 상쇄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2017년도에 그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컨센서스 상에서는 일단은 2015년도 수준에 근접하게 146억대의 당기순이익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2016년도에 판매 촉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올해 2016년도에 작년에 네. 네네. 2015년 대비 한 170억대 정도가 더 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광고 2015년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 선전비도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갔고 지급 수수료도 한 60억대 정도 더 들어갔고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그 판매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매출은 뭐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데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갈 당기순이익 혹은 이자 부담 다 하고 난 재투자를 위한 그런 순이익은 챙기지 못한,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자산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올해 결국은 네. 아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미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판매 촉진비는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판매 촉진비는 뭐 전 2분,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 48% 정도가 줄어듭니다. 한 100억대 정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급 수수료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투어나 뭐 그런 여러 쪽에 이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3분기 이슈였는데요. 어닝쇼크 때도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이제 인건비 포션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15년 대비 16년도 컸었는데 16년 대비 17년도 훨씬 더 크죠. 3분기에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 그 실적 나오고 나서.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보면 어쨌든 한 50억 정도가 나갔는데 네.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현금 흐름상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수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해당 비용은 50억을 썼지만 당장의 비용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바로 이제 올해의 이슈라든가 차트로 좀 넘어와 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실적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이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왜 샀냐? 1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졌고요. 이제 뭐 그 선거를 좀 치르는 쪽으로 보다 보면 내수 활성화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2분기 때는 실적 악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인터파크 여행 업종 매력이 하회가 됐다라고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5월 실적 발표가 나왔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송인서적 인수 그다음에 도서 부분 적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3분기 실적 하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예전에는 한 2만원에서 한 2만 5천원 사이를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게 2016년부터예요. 네. 2016년부터인데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문제가 뭐였냐면 2015년부터 주가는 원래 빠졌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도서 정가제가 지금 올해가 3년째거든요. 네. 그러면 도서 부문의 매출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아마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좀 터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네. 네.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빠지기 시작했던 2015년 하반기 정도 돼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악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가 꾸준히 나오다가 2017년 3월 중순을 저점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5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관에서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아까 2018년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네. 얘기를 좀 해드렸었냐면, 지금은 기관이 좀 사는 구간이에요. 사실 다시, 주가가, 네, 다시. 주가가 기관이 팔 때는 떨어졌고 기관이 살 때는 올라왔는데, 네. 지금 아마 4분기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기관이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일단은 2017년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바로 또 2018년에 실적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분기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쪽에.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4분기 매출이 사실은 3분기보다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 사실은 기대감으로는 좋아졌어요. 2분기보다 좋아요. 3분기가. 그리고 4분기가 더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면 그렇죠. 아마 네, 사실이죠.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내년의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내년 실적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요, 매출액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대, 5%대, 6%대 이렇게 좀 증가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0억에서 지금 올해 240억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차년도 275억, 2019년도에 32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40억, 올해 연말에 145억, 2018년도 180억, 2019년도 2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털 상,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내년이 사상 최대가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그쵸.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도서정가제가 폐지해야 된다. 어쨌든 동네에서 좀 다 죽었잖아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실제. 그리고 뭐 이제 뭐 구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고 이거를 대여식으로 하고 막 전문용어로 뺑기 쳤다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8월에 또 무슨 얘기했냐면 3년을 늘린대요. 한 번 더. 2020년까지 한대요. 그러면은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주가가 빠진 게 도서정가제의 영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쵸. 사실은 네. 그렇죠. 왜냐면 매출 규모를 보면은 가장 큰 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인터파크 업종으로 펀더멘탈 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 의견을 그냥 네. 차트 그 펀더멘탈 상으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주신다면,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뭐 사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 펀더멘탈 상으로 이 주가는 괜찮다 안 괜찮다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사봄직합니다. 사봄직한데 그런데 그 3분기까지의 실적이나 아니면 그 인건비나 지급 수수료의 변화 추세로만 봤을 때는 과연 컨센서스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스스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저는 네, 결국 안 된다. 결국은 안 사지 않을까. 네. 저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네. 너무 잘 빠져나가나? 기관의 수급을 보자라고 그냥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뭐 사실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흥행하느냐 뭐 적자 예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공연에 투입된 비용도 상당하다고 그러거든요. 뭐 70억에서 140억으로 늘고 했는데 이게 공연이 터지면 괜찮은데 안 터지면 이게 다 매몰되는 원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는 사실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는 기관이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모르겠다. 단기는 관심 가지되 기관이 사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급을 계속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펀더멘탈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흐름은 다시 한번 보자. 다시 보자. 아직은 모르니까 그때 돼서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판매 관리비에서 세 가지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 인건비, 그전에는 이런 소스 안 줬잖아요. 네. 하나는 인건비, 하나는 지급 수수료,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촉진비.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 지금 인터파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그게 곧 당기 순이익과 영향이 미쳐지고요.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회째인지는 몰라요. 그냥 꾸준하게 찍자. 마인드를 좀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가온밸류 인베스트의 유호성이었고요. 네, 저는 허동진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